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북한이 며칠 전에 전술 지대지 미사일 탄도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걸 한 1000기 정도 지금 배치한 걸로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제목에서 적었지만 이 미사일의 정체는, 이 탄도탄의 정체는 북한판 에이테킴스다. 북한도 뭐 큰 미사일들 많이 있죠. 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랑 무관한 거고 미국을 향하는 것들이죠. 예, 중거리 미사일들, 중거리 탄도 미사일. 예. 그다음 미국 직접 타격하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래서 핵탄두. 자, 그런 것들은 미국을 위한 것이고, 이번에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 남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력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고, 이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양쪽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이다.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추는 분위기가 좀 있고, 북한도 따라온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향후에 지금 뭐 천공도 내년에 통일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도 내년에 통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하면 뭐 실마리가 생기는 큰 전환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 실마리는 금년에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방식은 천공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천공은 북진 통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무너지면서 윤석열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는 저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찍혀나갈 수가 있다. 잘못하다가는 국제적인 정세가 변하는 걸 봤을 때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립되는 게 아니고 남한의 윤석열이 고립될 수 있다. 뭐 다른 기회에 또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둘이 천공의 말 맞다나 내년에 합쳐져서 하나의 군사력을 형성한다 그러면 엄청난 거다. 그 밀도가. 예, 이 KTSSM이라는 것은 한국판 에이테킴스거든요. 사거리 한 2, 300km 되는 거. 탄도 중량이 몇백 킬로는 되죠. 한 방 맞으면 그냥 폭삭폭삭 날아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남북 간에. 그래서 천공의 말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일이 된다 하면은 그런 기색도 좀 강하게 있고 이 전력이 하나로 뭉뚱그려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바다로는 내년에 이제 마덱스에 나오겠지만 항공모함이 제대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다섯 손가락도 필요 없다. 순위로 따지면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어제인가 그제인가 소개드릴 때 타스 통신의 이 대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래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경에다가 전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 발사 차량 수 250대를 배치했다. 자, 이 이동 발사 차량 좀 이따 그림 나올 겁니다. 그거 한 대에 4발씩 탑재를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미사일을. 북한판 에스테킴스, 에이테킴스. 그렇기 때문에 1000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거예요. 뭐 연합뉴스 쪽에서 공개된 북한 중앙통신 사진입니다. 행사를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대를 한꺼번에 쫙 다 보여주고 이제 한 거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서 또 사진으로서 영상으로서 전달하고 싶은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250대 차량을 가져왔겠죠. 4발씩 들어있죠. 트럭 위에다가 한꺼번에 준비돼서 한꺼번에 싹 다 보낸다. 이거는 우리 남한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뭐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보태면서 이제 전력을 확충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했다. 약간 쇼맨십적인 부분도 있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요번에 나오는 이 이제 단어를 하나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자주 나올 것 같아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TEL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우리말로 한 미사일 이동 발사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로 보면 트랜스포터
수송하는 거, 옮기는 거, 이렉터 하면 세운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이렇게 발사할 때는 세우니까 이거를. 예, 그래서 이렉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론처는 발사하기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이 미사일 이동 발사대, 미사일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발사하려면 세우는 건 당연하니까 우리말에는 세운다는 표현은 안 들어있죠. 자, 이거에 앞서서 다른 거 하나 업데이트를 좀 하나 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제가 봐서는 한두 달 전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방위조약 체결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북한 문제와도 상관이 있죠. 가자 전쟁의 확전입니다. 하마스 지도자의 암살에서 초래된 이란의 보복 공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미국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역의 군사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것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쟁이 더 안 커지게 이스라엘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확전을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입을 빌리자면은, 여기서 과연 확진이 되고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미국 내부에는 이란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는, 지금 경제, 주식시장 흔들리는 이런 건 다들 보셨을 거고, 그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역전시키는 재료로서 이란을 삼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오히려 급전직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미국 내에는 충분히 그런 세력이 있고 그런 관성이 작동되고 성과를 낸 지가 지금 수십 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스푸트니크 뉴스를 보니까 쇼이구,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었죠. 지금의 직책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부위원장이 메드베데프예요. 전 대통령이었던. 거기가 중요한 사안에서 말을 해요. 거의 러시아에서 2인자처럼 푸틴 다음으로, 그도 푸틴과 오래 했죠. 쇼이구는 그 국가보안위원회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예, 실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란을 방문했어요. 예,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합참의장하고 대통령까지 만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의를 했어요. 자, 이걸 다르게 놓고 보면은, 전쟁을 한다고 보면은, 저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작전을 짜고 있고, 여기는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서로를 막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붙는다면은 서로가 안 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그 중에 가장 큰 키를 가진 것은, 열쇠를 쥔 것은 네타냐후죠. 어떻게 보면은.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긴장이 저는 고조되는 것으로 보고, 동시에 말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또는 이란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왜? 어제 블링컨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이르면 공격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주변 국가들 회의를 소집했어요. 7일에. 그 전까지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블링컨의 말은 어긋났어요, 지금, 현재. 자, 이것은, 물밑으로 감정적으로 욱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쇼이구의 이란 방문하고 상관이 있고, 미국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방문과도 상관이 있다. 속셈은 모르죠. 예, 예.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전에 스푸트니크 뉴스인데 기사 내용인데, 쇼이구가 방문해서 뭘 의논할 거냐 보면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것을 서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한다.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할 때 지금 목적이 똑같잖아요. 안보와 경제잖아요, 지금. 저기 이것은 뭐냐? 러시아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 중국은 이만큼은 못 보내잖아요, 지금. 예, 이란은 러시아하고 더 가깝다. 중국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중국 국방장관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됐죠. 지난번에 하나 헬기 사고로 사망하고 나서 그래서 새로 이제 신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식했고 취임식 참석하러 온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원래는 브릭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번 10월 카잔에 사는 거니까 러시아에서. 그래서 이 기사의 뉘앙스는 지금 발생한 사안 때문에 쇼이구의 방문이 즉 양국 뭐랄까 고위직의 만남이 좀 빨리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란의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급입니다. 국무총리급이 채 안 돼요.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대통령까지 군권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쇼이구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살짝 느껴지거든요. 러시아가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쇼이구가 이게 왔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담이죠. 예. 주한 미군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미군하고 자동적으로 개입돼 있죠. 상호방위조약 같은 거잖아요. 그걸 얼마 전에 푸틴과 김정은이 한 게 상호방위조약 맺은 게 북한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지금. 그래서 남북 간에 분쟁이 생기면 지금 4개 나라가 싸우게 돼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세계전쟁이에요, 바로. 이란에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만큼 아니지만, 예, 그런 신호를 막 주고 있죠. 부담을 주는 거죠. 억제하고 있는 거죠. 네타냐후와 미국한테 겁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 그쪽이 전쟁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쪽이니까. 네타냐후가 당연히 그렇고, 미국은 겉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미국 본토 내에서는 이란을 끝내야 된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그냥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전쟁 지속 능력.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을 보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거는 뭐 전쟁 2주일 할지 한 달치 할지 그 기준이 있겠지만 2, 3년 하다 보면 금방 동이 난다. 155mm 포탄이 다 동이 났다. 생산이 안 된다. 그 정도죠. 그럼 나라의 국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전비태세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란하고 이스라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네가 뭐 보시면은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절대 이런 강큰 짓을 못한다. 라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이게 세계은행 데이터고요. GDP, PPP입니다. 물가 구매력 기준이죠. 요즘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22년 데이터예요. 최신번 데이터예요. 일단 1등이 중국이고요. 이게 바뀐 지 좀 됐어요. 2등이 미국,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3등이 인도, 4등이 일본, 5등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작년에 푸틴이 이야기한 겁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우리 GDP가 유럽에서 1등이 됐다, 작년에. 전쟁 와중에도. 그 밑에 그 밀려난 나라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여기 보면 G7의 주요 국가들의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한국이 14등이에요, 지금. 14등이죠. 예. 이란은 몇 등이냐? 21등이에요. 이란의 GDP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이란의 GDP는 61%예요, 우리의. 근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대 초반인데, 이란은 인구가 9천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인구가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보다 경제가 한 2분의 1 정도니까 한 개인의 부유함의 정도는 경제적 부유함의 정도는 한 4분의 1 가까이 우리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게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보실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이 작아졌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캡처를 하려다 보니까 49위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치면은 18%예요. 우리의 18%, 20%, 5분의 1이에요, 경제 규모가. 5분의 1이고, 이게 국가적인 역량이거든요. 5분의 1이고, 이란의 3분의 1이에요. 이란은 인구가 9천만인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전쟁에 있어서 인구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병력이 다 소진됐잖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국력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고요. 인구수 차이도 크게 나는 것이고, 이것을 미국이랑 뒷배가 없다?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마스 지도자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을 하고, 그 경산날, 암살하고 이런 대범한 짓을 벌인 것은 미국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 차로 전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000만도 900 몇십만의 인구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처럼 생산 대국은 아니에요. 몇몇 분에서 뛰어날 따름이에요. 미국에서 무기 안 갖다 준다, 서방에서 무기 안 갖다 준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경제 규모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가장 많이 지원을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1년에 한 5조 원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 경제 규모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5조 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20조, 30조를 주는 거거든요. 매년 국방비를 다 대준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국방비를 미국이.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미국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터키나 뭐 주변 나라들이 다 적대적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네타냐후가 지금 강큰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사일 걸로 오늘 이 주제로 돌아가면 이 사진을 가까이서 딱 보여주죠. 에이테킴스랑 되게 닮았어요. 이 류의 미사일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발사 차량도 보이죠. 네 발에 실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아마 싣고 발사하고 재장전하는 것도 지금은 일단은 캐니스트한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천무 시스템만큼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크레인으로 차량에 와서 딱 들어서 딱 끼우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정도고 네 발이 장착돼 있고 그래서 250대를 뭐 다 전방으로 보냈겠죠. 그러면 1000발이 되는 거예요. 1000발이. 예. 이 정도 미국도 저는 에이티킴스 1000발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천무를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0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 자료가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지금 봐서는 한 400대 가량 정도 15년부터 배치됐고 지금 한 400대 정도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천무에는 이런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이라고 불리는 게 거의 같은 성능이잖아요. 그게 두 발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400대라고 쳐도 800발이에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정확성은 조금 더 낮다. 사거리도 좀 더 길다. 자, 북한은 그 차이를 숫자로 메고 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응하는 세력이에요. 이거는 양쪽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지만 상대방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되게 좋은 무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탄도탄보다는 저렴해요. 이걸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 주요 거점에다가 즉 초장에 상대방의 전쟁 수행 능력을 확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탄두도 200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5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이 한 발이면 그냥 항공폭탄이 보통 표준적인 게 보통 500kg 돼도 엄청난 위력이거든요. 큰 건물이 폭삭폭삭 나갑니다. 이거 맞으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런 게 2000발 가까이 날아다닐 수 있다. 예, 휴전선 155마일에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빈도로 떨어질지 아시겠죠. 예, 그들의 우리의 주요 목표는 다 개성이나 평양 그 인근에 다 있어요. 북한의 목표는 우리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대부분 다 있어요. 서로 사정거리 다 들어요. 이 2000발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장전하고 또 쏘겠죠. 자, 그걸 견뎌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왜냐? 남한의 딱 KTSSM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니까. 그리고 북한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따라온다. 계속. 무기의 성능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원래 원류는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이 러시아 미사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소련 시절에 개발했던 거고, 그때 이제 미국의 랜서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크게 한 방 날려주는 거. 자, 거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OTR-21 토치카라는 미사일이고, 이거를 가지고 북한이 이제 손을 댔다, 계속 개량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길이를 보시면 6.4m예요. 지금 장갑차에 한 대씩 실려 있죠. 6.4m고 직경이 65cm예요. 예. 그런데 미국의 에이테킴스 기준으로 보면은 길이는 4m, 직경 61cm예요. 우리는 지금 60cm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저기에서 탄도 중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고체 연료 기반 로켓들은 또는 미사일들은 이 몸체 전체 체적의 대부분이 연료예요. 그래서 저 정도 크기가 나면 길이가 2m 이상 길잖아요. 두께도 두껍고. 그래서 탄도 중량이 500kg이 나오고 에이테킴스는 200 몇십 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화력이 2배예요, 2배.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숫자도 우리보다 더 많고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정거리랑은 예, 크게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또 그 차이를 그런 어떤 사거리하고 정확도의 어떤 불리한 점을 화력으로 메꾼다. 파괴력이 2배잖아요. 예. 즉 우리 2발 맞을 걸 혼자서 해결한다. 즉 얘들이 가지고 오던 미국 이번에 북한이 소개한 거 4발짜리는 우리 에이테킴스 제일 굵은 거 8발이랑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사거리는 초기형부터 계속 로켓이 이제 개량이 되면서 사거리가 길어지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란의 무기 체계를 봐도 그래요. 예, 그래서 가늘어지면서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0km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우리 대전권 이상은 타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차량에 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압하기도 어렵다. 이런 거는 정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기 경보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인공위성이든 조기 경보기든 간에. 예, 자, 그거는 양쪽의 숨바꼭질 싸움이겠죠.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 처음부터 계속 움직이니까. 예. 자, 우리 천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천무 발사대 사진이 2발짜리가 없어서 KTSSM 말씀입니다. 그때 폴란드 수출할 때 나왔던 사진, 저거랑 똑같이 생겼으라고 봅니다. 예, 미국도 저 생겼거든요. 저기 에이테킴스도 여기 보면 이제 KTSSM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차량으로 이렇게 기동성이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폭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녔다가 지상에 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먼저 개발한 거죠. 사거리가 180km 좀 짧아요. 그 다음 천무에 올리는 거는 KTSSM2예요. 요거는 에이테킴스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군단 포병의 휘하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사거리 길어지는 거 보면은 또 KTSSM1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사령부에서 관장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동부대를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개전 초기나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잘 은닉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지하 벙커나 지휘 시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미사일 사령부가 가진 여러 미사일 중에 가장 사거리는 짧지만 숫자를 많이 해서 싸기 때문에 적의 야전 지휘부 같은 곳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폭탄도 일반적인 고폭탄이라기보다는 구멍을 뚫고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왜 북한은 대부분 다 지하 벙커가 되어 있으니까 공군력의 열쇠로 기화 폭탄류를 쓰겠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기지에 들어가서 가스를 뿜어서 꽉 채운 다음에 그 동굴이 이어지는 모든 공간에 그다음 점화를 시켜서 보내겠다는 거죠. 자, 탄도 중량은 지금 214kg으로 나오고 있는 에이테킴스도 우리 것도 그렇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 보면 북한 것의 2분의 1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다. 한 차량에 4발이다 이런 게 있죠 지금.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보면은 북한에 보면 이스칸다르가 있고 우리는 현무 미사일이 또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보시는 에이테킴스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우리 KTSSM 같은 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크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전체를 퍼스펙티브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왼쪽에 보시는 게 KTSSM 또는 에이테킴스예요. 예, 저게 이제 4m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한 200km 남짓이 들어간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킨잘 미사일인데, 킨잘 미사일의 원료는 뭐냐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스칸다르 미사일이에요. 그것을 미사일 발사형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즉 우리 현무 미사일로 딱 요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탄두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500에서 700kg 들어간다. 탄두도 훨씬 많이 들어가죠. 자, 북한 것은 요 중간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도 2m 더 길죠, 더 굵죠.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참고로 북한에 지금 이제 400kg 정도, 500kg 정도 탄도 중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개발하고 있는, 국산화시키고 있는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경우도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탄두가. 그죠? 그건 순항 미사일이죠. 터보젯으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의 크기에 비해서는 탄도 중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름을 떼어서 천천히 가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 판독 기술 해가지고 땅에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요격당하기가 쉬워서. 자, 그건 공군용으로 갖고 있는 미사일이죠. 이거보다 훨씬 비싸겠죠. 에이티킴스보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칸다르는 이 정도다. 이 정도 규모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나무위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죠. 우리가 KTSSM의 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탄두가 열 압력탄을 쓰고 있다. 즉 이것은 땅 속에 있는 지하기지 폭격용이다. 그래서 미사일 사령부에서 관리한다. 전략적인 목표를 때린다. 자, KTSSM2는 천무에 들어가는 거다. 똑같지만 고폭탄 위주다. 즉 이것은 일반적인 군단 포병의 타격 목표랑 비슷하다. 그 위에 고가치 목적은 군단장이 판단할 게 아니고 미사일 사령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화력을 이제 확대시키고 사거리를 늘리는 용이죠. 300km 이상이다. 예. 그 다음 KTSSM3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하나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KTSSM1이에요. 지상 거치형. 이건 뭐 이제 차량을 끌고 다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상에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쓴다는 거고. 예, 예. 이거는 이제 군단 포병처럼 군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막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 자, 그리고 이것은 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 영상 캡처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KTSSM1의 품질 인증 사격이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두 발을 쐈어요. 두 발을 쐈는데 첫 발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두 번째 발이 들어가서 맞았어요. 정확하게. 이거는 우연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사일의 탄도탄의 목적이 KTSSM2랑 완전 다르다. 이거는 저게 벙커기지, 지하 벙커기지, 동굴기지에 구멍을 내면서 쫓아 들어가서 끝까지 터지는 두 발이 아니라 세 발, 네 발까지 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은. 자, 이런 것을 한 발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공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타우루스 미사일이다. 그 탄두의 특징이 그렇다.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면 몇 층을 뚫고 들어가서 맞는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탄두는 목표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당연히 열 압력탄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이제 공군용 버전이고. 자,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2년 전에인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때 국방연구소 연구원분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판 아이언돔이에요. 지금 이게 직경이 165mm고 해군 미사일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해군 미사일의 모양만 우리가 참고한 거예요. 활용한 거예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30년 정도까지 개발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양쪽이 지금 1000발에 가까운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사정거리 200km 이상이 되는 고폭 또는 지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도탄들을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요. 휴전선에. 전쟁은 그걸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자, 북한이 하면 단계적으로 쏘겠습니까? 한 발 한 발씩? 안 그러죠. 한꺼번에 쏘겠죠. 아마 우리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궁1이나 천궁2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이 한국판 아이언돔이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맞아요. 자, 북한도 이런 걸 과연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정보까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그 당시 이제 22년 그 당시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의 SNS에서 나온 글인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는 그 충청도 이야기하는 거죠. 바닷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서 천궁 등과 함께 다청 방어막을 구축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을 이야기하죠.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요게 한국판 아이언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됐다. 벌써 한 2, 3년 지났잖아요.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헤즈볼라나 후티가 쏘는 것보다 북한이 가진 게 오늘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뭐 우리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숨기고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했으니까. 북한도 우리가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고, 우리도 북한이 뭘 개발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때 수준은 헤즈볼라나 후티가 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러시아급에 가까운 무기 수준일 수가 있다.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 성능의 기준이 높다는 거고, 고도 10km 이하라고 딱 끊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대공 방어막을 지금 다층 방어막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아래측에 있는 것이, 이거보다 뭐 더 아래측에 있는 것도 있죠. 기관포탄 쏘는 거 있잖아요. 다주 대공포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신궁 같은 아마 고도 5km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그게 있고, 그 다음 지역 방공을 하는 10km까지, 고도 10km까지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 있고, 그 다음 한 30km까지 천궁 1, 2가 있고, 그 위로는 LSM이 있죠. LSM은 또 LSM1, LSM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두 개가 지금 또 세 개가 지금 동시에 되고 있는 거예요. 천궁 1, 2 됐고, 천궁도 또 개선형이 또 개발되고 있잖아요. 해상형 하고 있고. 예.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행사장에 나왔던 LIG 부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도 뭐 LIG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미사일은 LIG고, 여기 지금 레이더는 한화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사정포 요격체계인데, 발사대가, 이게 한 포대에 발사대가 6개 정도 되고, 한 차량에, 한 발사대에, 이게 16발들이, 틀인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량에, 32발이 실려요. 그리고 발사대가 6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한 포대에 몇 발이 들어가는지 계산이 바로 나와요. 레이더는 당연히 한 개겠죠. 10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전체를 합쳐보면 1920발이에요. 예비발 빼고. 바로 쏠 수 있는 게 1920발이에요. 북한이 지금 쏠 수 있는 게, 자, 아까 지금 500kg짜리 탄두순이양, 그거 한꺼번에 한 1000발 정도 쏠 수 있죠. 물론 그 외에 다른 방사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섞어 쏘더라도 우리는 오늘 소개된 그 500kg짜리를 먼저 요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타격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1920발이고 이게 예비탄도 들어가겠죠.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방공 능력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포대당 15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방해할 수 있다. 한 포대가. 근데 서울의 지금 면적이 얼마냐? 600개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포대 4개 정도 되면 서울 정도로 커버한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10개 포대를 가진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서울하고 10개 포대 정도 되면 대충 생각을 해보면 서울하고 경기권을 방어할 수 있다. 내지는 서울부터 이북까지를 방어할 수 있다. 핵심 시설들을. 민간인 시설 포함해서. 왜냐하면 제가 여쭤봤던 게 당시 이제 ADD 연구원분한테 여쭤봤던 게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처음에 개발할 때 사람들이 야, 우리를 다 막아주는구나. 완전히 방어막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군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우리나라 땅을 다 막는다는 게 아니고 주요 군사시설 위주로 막아야죠. 이런 식으로 발을 살짝 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자기들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민도 그에 해당이 돼요. 방어 대상에. 그래서 ADD 연구원분의 말씀은 핵심 시설만 보호하는 거 아니다. 즉 이것은 내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일단 요격 기술 자체가 북한의 훨씬 뛰어난 로켓탄 그리고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막으면은 마하 3, 4 정도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 웬만한 탄도탄도 하층 단계에서 고도 10km 이하에서 최종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생산량도 훨씬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딱 부러지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역 커버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 옆에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잖아요.
그 정도는 보호를 한다, 확실하게. 그럴 규모로 또 그럴 기술 수준으로 개발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 한 수를 꺼낸 것은 우리한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다. 예, 그들의 개발 계획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제 양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방어하는 것을 이제 다져놓은 다음에 공격 무기도 계속 간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다리가 먼저 따라가려다가 다리가 먼저 찢어지느냐, 이런 게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다리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군사 기술적인 협조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쟁은 되게 치열해지겠다. 그래서 남북한이 스스로의 전력을 양쪽을 서로 갉아먹는 바보 같은 전쟁만 하지 않는다면, 천공의 말대로 조만간 통일이 된다면 서로 상처 없이 남북한의 군사력의 합은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